6월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100만 원이 날아갑니다. 당신은 그냥 세입자였고 집주인이 신고 안 했을 뿐인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곧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당신도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하면 손해 없이, 벌금 없이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께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챙기는 좋은 습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준비하면 과태료 없이 내 권리도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제도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썼는데 그걸 따로 어디다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를 낼 수 있다더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 그게 왜 과태료야? 계약서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전월세 계약도 신고제도를 따라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4년 동안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계도기간을 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실제로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끝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둘 중 한 명이 먼저 신고를 하면 다른 한쪽은 신고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귀찮은 규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취지를 살펴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임대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만약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어디에도 신고되어 있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못 갚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집값이 낮게 낙찰되면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신고되어 있는 계약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공유하겠다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임대인의 탈세 방지 목적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들은 전세나 월세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은 채 임대소득을 숨겨왔습니다. 이런 점을 바로잡기 위해 신고된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당국이 정확한 임대소득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그러니 이 제도를 그저 불편한 제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지금은 시행 전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지만 6월 1일 이후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늦게 신고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속여서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집으로 벌금 통지서가 날아오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문자나 전화,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확인 요청이 왔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6월 1일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가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내용에서 누가 꼭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떤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즉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를 기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제도가 시행된다지만 내가 대상이야? 아니면 아닌가?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액 기준입니다.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20만 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죠.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5만 원 이것도 대상입니다. 월세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만 원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두 항목 모두 기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둘 다 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등 광역시, 제주도의 시 지역, 그리고 도 단위 지역의 시 단위까지만 포함됩니다. 그럼 어디가 제외될까요? 경북의 청송군, 전남의 고흥군처럼 도 단위 지역 안에서도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즉, 시 단위까지만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택의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집도 신고해야 돼? 하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안에 거주 공간, 판잣집처럼 허가가 안 났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공간, 즉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 공간이 상가든 공장이든 상관없이 주택으로 간주되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 직원용으로 만든 숙소에서 누군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면 그 공간 역시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집은 작은 오피스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드리면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 지역 기준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시지역도의 시지역, 주택 기준은 아파트부터 고시원, 오피스텔, 공장 내 거주 공간까지 실거주지 모두 포함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6월 1일부터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실제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다가, 누가, 어떻게 신고하느냐.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가장 익숙한 방식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접수 창구에서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나와 있는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정부의 온라인 신고 창구입니다.
이 사이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스캔한 사진이나 파일을 첨부하면 끝입니다. 요즘은 앱도 잘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시니어 분들 중 나는 온라인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족이나 자녀, 주민센터의 전담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한 명이 신고하면 나머지 한 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그에 대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에 얼마를 주고 살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짜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나중에 만약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세금 체납을 해서 압류가 들어오게 될 경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기록이 확정일자보다 앞에 있다면 은행이 먼저 돈을 챙기고 세입자는 나중에 남는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세입자 보호의 첫 번째 장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고 안전합니다. 단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따라오지만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을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이 정부에 정식 신고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직접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세든 월세든 계약만 하면 이건 꼭 신고해야 하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네, 바로 과태료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 시점을 넘겨버릴 경우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아예 안 했는지, 얼마나 늦게 했는지, 혹은 내용을 거짓으로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째, 신고는 했지만 기간을 넘겨버린 경우입니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게 원칙인데요.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얼마나 늦었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인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계약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면 과태료는 약 5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연 기간이 1년 이내로 길어진다면 과태료는 20만 원까지 올라가고 2년이 넘어간다면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며칠 늦었다고 넘어가기엔 벌금이 꽤 클 수 있다는 말이죠. 둘째, 계약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6월부터는 계약서만 쥐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약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도 우린 그냥 알고 있으니 괜찮아 하고 넘어간다면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은 셈이 되고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신고는 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정부 시스템에 신고할 때는 7천만 원만 받았다고 적은 겁니다. 이건 일부러 임대소득을 낮춰 보이기 위한 거짓 신고죠. 이런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신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세무당국이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임대소득 누락으로 인한 세금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는 단지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고한 금액이 세무서에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대충 줄여서 써보자는 마음으로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이 그대로 국세청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확인할까? 설마 나 같은 사람까지 조사하겠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임대소득 정밀 분석 시스템도 함께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제보를 하거나 문제가 생겨야만 조사를 했지만 이제는 시스템 상에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신고는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걸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이 모든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대소득 누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셨다면 나는 몰랐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정말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전월세 시장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바뀌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흐름과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거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느끼시죠? 과거에는 대부분 전세로 살았고 월세는 돈이 없거나 급할 때만 선택하는 거라 여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월세가 전세보다 더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요. 2025년 초 기준 전국 전월세 거래 중 무려 61% 이상이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비아파트 주택에서는 월세 비중이 더 심합니다. 전체 계약의 약 76%가 월세라고 하니까 이제는 난 전세니까 괜찮겠지라고 말하기 어려운 세상이 온 거죠. 이런 시장 흐름은 자연스럽게 전월세 신고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계약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신고해야 할 계약도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집주인과 세입자 두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집주인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나는 몇 채 없고 그냥 한두 명만 살게 하는데 무슨 세금이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그 정보는 자동으로 세무서에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따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던 분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는 그냥 조용히 몇십만 원 받는 거라 괜찮아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신고를 안 했다가 과태료와 세무조사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계약서만 잘 써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집주인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신고를 미루지 마시고 계약이 끝나는 즉시 30일 안에 신고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적어 두세요. 그리고 세금 신고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따로 조사받거나 설명할 일 없이 깨끗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임차인 입장입니다.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증금 보호와 권리 보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압류되거나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호받는 순서에 서 있는 것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집주인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스스로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는 경우 혹은 계약을 연장할 때 그때도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만 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바뀌는 부분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진 시대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 대상자도 훨씬 많아졌고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만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둘째,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금액 신고와 함께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고만 해도 정보가 세무서와 공유되기 때문에 이제는 탈세나 누락 없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셋째,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큰 장점입니다. 내 돈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선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넷째, 계약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다시 한번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에만 한번 신고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 귀찮아도 지금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벌금도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필수 지혜입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제, 왜 꼭 알아야 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계약서를 잘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고를 했느냐, 30일 안에 등록됐느냐, 이게 나중에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세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는 이 영상을 귀찮네 하고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차이로 벌금 100만 원이 생기고 전세 보증금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직 모르시는 형제, 자녀,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나누는 한 줄의 정보가 그분의 1년 혹은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혼자 간직할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집니다. 늘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